네, 반갑습니다. 조등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산만한 아이의 글쓰기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산만하다. 산만한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이슬기 저자는 산만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빛나는 잠재력에 주목해 주세요. 산만하다는 건 또 다른 하나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아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 가면, 어디를 가든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죠. 잘 뛰어다니고 또 이것저것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시끄러운 무언가를 일으키죠. 팍팍팍팍팍팍팍.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이 보기에 좀 얌전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기다려도 보지만 이제 고학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산만한 아이가 있습니다. 또는 더욱더 그 산만함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산만한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주변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보일 때마다 혹은 들릴 때마다 혹은 만져지거나 느껴질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들을 이제 어른들은 산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학습이라는 건 이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도가 낮을 때 효과가 좋아요. 내가 읽고 있는 교과서 및 학습지 이외의 다른 것들에는 반응을 하지 이제 않아야 더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민감도가 높은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학습하듯이 글쓰기를 기대하면 매번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아이들도 힘들고 이제 엄마도 힘들어져요. 이제 결국 포기하거나 또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 이제 엄마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쌓이고 아이는 이제 자존감이나 자기 결정력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산만한 아이를 방 책상에 딱 앉혀놓고 몇 가지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글을 몇 줄 쓰고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럼 이제 딴짓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어서 쓰라고 하면 또 억지로 몇 줄을 쓰죠. 나중에 엄마가 아이가 쓴 글을 보면 이건 거의 내용에 성의도 없고 글씨도 엉망이고 그러면 이제 좀 집중해서 쓰라고 이제 다그치게 되고 이제 아이는 짜증을 내고 이제 언제 끝나고 딴 거 할 거 없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와서 검사할 테니까 다시 제대로 써. 한 20분 뒤에 다시 와서 본다 하고 다시 와서 돌아봐도 아이는 이제 지쳐서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아예 침대에 누워서 딴짓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겠죠. 자, 글은요, 꼭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꼭 책상에 앉아서만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특히 산만한 아이들에게 책상이라는 건 장난감도 아닌데 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물건이에요. 산만한 아이에게 이렇게 글쓰기라는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하는 순간에 사용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어요. 산만하도록 만드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억제하면서 글쓰기를 하면 그 아이들다운 글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실에서 이제 가끔 산만한 아이들이 순간순간 몰입해서 무언가를 그리거나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다가가서 이제 제가 쑥 보면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몰라요. 지금 본인이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지을 것에 집중을 해요. 어떤 캐릭터를 그릴 때도 있고 그 캐릭터 그림에 이제 말풍선을 달아서 짧은 만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몇 문장 되지 않는 장난스러운 그런 말귀를 적어놓고 그래요. 그때 그 아이들의 글은 살아있어요. 산만한 아이들은 긴 글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글을
살아있게 생생하게 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을 살려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짧은 글을 생생하게 쓰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삼행시 쓰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단어를 주고 삼행시를 쓰라고 하면 우리 산만한 아이들의 뇌는 작동하지 않아요. 산만한 아이의 뇌에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그 자극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죠. 자, 장난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삼행시를 적어 볼 거야. 엄마도 적어 볼 거고 누가 더 빨리 적는지 시합해 보자. 근데 조건이 있어. 이 세 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점이 있어야 해. 알겠지? 자, 연필하고 지우개 공책 놓고 시작. 자, 이렇게 서로 달리기 시합하듯이 삼행시를 쓰고 읽어보게 하고 엄마가 적은 것도 들려줘요. 글쓰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글을 쓰고 누가 먼저 썼는지 경쟁도 하고 경쟁 후에 이제 자신이 쓴 삼행시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엄마가 쓴 삼행시도 들어보고 그 과정 중에서 상대의 글에 대한 감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만한 아이들의 민감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질 때 그 아이들은 글 쓰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글감 찾아 쓰기, 글감을 찾아서 글쓰기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면 좋아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두 글자로 된 것을 두 개를 찾아오게 해요. 두 개를 거실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이름이 들어가는 문장을 짧은 문장을 공책에 먼저 적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니다. 중요한 거 꼭 물건을 거실로 가지고 오게 해야 돼요. 그냥 가져오지 않고 생각만으로 글을 쓰게 하는 건 흥미도가 없습니다. 일단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기 방이든 부엌이든 그리고 두 글자로 된 단어를 그걸 가지고 오면 거실에 앉은 순간 거실에는 마련되어 있는 종이와 연필에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적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뭐 다양한 과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두 글자로 된 물건을 찾고 그것도 되면 그 다음에 뭐 세 글자로 된 단어로 물건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세 글자로 단어로 된 물건 한 개와 두 글자로 된 단어 물건 한 개 이렇게 섞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글쓰기를 하면 산만한 아이들은 내 주변의 다양한 물건들만으로도 글쓰기 소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물건을 찾아온 물건을 소재로 짧은 한 문장의 글을 쓰면서 글감을 떠올리는 능력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산만한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는요, 가급적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산만한 아이들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에도 무척 민감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소리들 중에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소리로 계속 갈아타면서 자신의 행동 반경을 정해요. 그래서 엄마나 선생님이 무언가 중요한 사항이나 안내를 해주고 있어도 다른 소리들이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에 앞서서는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그래야 그 이름에 따라서 하고선 딴 데 가 있다가 잠시 집중을 합니다. 글쓰기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하세요. 영수야, 여기 문장 정말 잘 썼네. 와, 느낌이 살아있어. 너만 쓸 수 있는 문장이야. 정말 잘했어. 영수야, 만화책 말고 그림책을 가지고 와. 그림책 읽어줄게. 자, 영수야, 지금 읽어준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한번 골라볼래? 산만한 아이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자기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요. 그냥 공중에 떠돌아 있는 또 다른 여러 소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소리냐 아니냐 해서 관심이 없으면 나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냥 그 아이들은 떠도는 소리 중에 재미있을 것 같은 소리가 나에게 해당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줄 땐 꼭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산만한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글이라는 건 바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정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초등사회단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뚜벅뚜벅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